독박육아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반면교사가 될 만한 국내외 사례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으면 해요. 이은진 박사님. 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신문에서. 82년생 김지영이 일본에서도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유사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독박육아라는 게 아까 제가 서두에 강의하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노동시장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노동시장 문제 중에서도 근로시간, 그다음에 어떻게 근로를 하는지 형태, 그다음에 육아휴직까지 다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일본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장시간의 근로, 그다음에 또 유교주의적 문화 사상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복합적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공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변화하고 있어서 아빠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넓히고 있다고 저도 들었고요. 여기서는 특히 공동 육아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동육아라고 하면 이제 지역사회에서 아이를 같이 키우는 거를 언급을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네트워크를 제대로 해주고 어떤 식으로 애를 키워야 되는지 지역사회가 함께 관여하고, 이런 식으로 좀 공동체적인 의식으로 인해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공동육아라면은 엄마들이 애들하고 하는 자조 모임 이런 건가요? 초창기에는 그런 자조 모임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요. 최근에 이제 공동육아를 얘기를 하면은 민관 협력의 사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아기를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그걸 다 조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관에서,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좁게 얘기하면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장소 제공을 해주는 데가 있죠. 늘어나고. 예, 장소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 제공을 해주고 예산에 대한 배분은 지자체에서 할 것이고, 그 안에 참여하고자 하는 엄마들을 지원을 해주고, 그런 형태의 것들이 누가 많이 먼저 있습니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꽤 됐죠. 육아 나눔터라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죠. 일단 공간 제공서부터 이제 조금씩 예산도 확대해 가고, 국가가 다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기업체에게 장소 후원을 받기도 하고 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그 공간을 공유하고 프로그램을 스스로 짜기도 하고, 프로그램 짜는 기술을 교육 받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일본이랑. 여가부의 공동육아 나눔터 지금 말씀하신 것 나눔터. 같은데, 거기서도 공간 제공이랑 그런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여가부랑 복지부 양자가 다 보육이라는 걸 좀 쥐고 있는 구조인데, 아시다시피 복지부에서는 최근에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다 함께 돌봄 사업 같은 것들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그런 다 함께 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그런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틈새 돌봄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와 엄마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돌봄 사업이 좋은 선례 같은 거. 다 함께 돌봄 사업이 사실 시행 초창기여가지고 그게 많이 안착이 된 사례는 아닌데, 이게 결국은 지자체의 인식 내지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구성해 나갈 것인가를 주민들 내지는 수요자들과 잘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일단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공간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서 초창기 시작부터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많이 밀려갔어요. 그 여성가족부 육아 나눔터 네, 사업도 네. 1년에 전국에 몇십 개도 늘리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영유아라기보단 초등생들 돌봄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맞벌이 가정의 그런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초등돌봄 교실 많이 하고 있고 늘려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백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틈새 돌봄을 메우는 역할은 분명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게 안착이 되고 인식이 확산이 되고 또 공간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은 긍정적이지 않을까 초등학교는 싶습니다. 워낙에 이제 애들 수가 줄어들으니까 학급 수가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 초등 그 돌봄 교실 그거를 거의 많이 확대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번 정부에 들어왔을 때 특별히 이제 그쪽에
확장에 주력을 하고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해소 해결은 되겠지만 공동육아의 역할이나 몫은 늘 남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죠. 자발적으로 지역의 부모들이 직접 나서는 일이고 부모가 주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부모들 스스로의 성장도 이런 걸 통해서 누가 국가가 맡아준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친정 엄마들이 자기의 손자들을 안 돌보고 다른 집 손자들을 돌보고 어쨌든 이렇게 일로서 하는 경우들이 최근에 좀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내 손자를 돌보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아주 큰 지원이 아니더라도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그런 정책 대안도 있을 수 일본에 뭐 있겠습니다. 이제 아빠들이 또 육아에 참여하는 뭐 파더링 재팬인가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패널 한번 모신 분이 있는데 함께하는 아버지들 이런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아마 그런 또 운동을 벌여 나가더라고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아버지가 된 분들이 잘해야 그 가정교육 정도 받았고 그 이전 세대들은 심지어 육아에 관해서는 아무런 공식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됨의 마음가짐서부터 뭐 여러 가지 기법 뭐 이런 것까지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또 아빠 어느 교육이라는 학대 보면 게 이제 일종의 부모 교육의 영역이죠. 부모 교육 영역이죠. 부모 영역이죠. 예. 지금 뭐 일본이랑 우리랑 뭐 양국 다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이 늘고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선을 옮겨서 뭐 스웨덴, 뭐 프랑스 이런 쪽은 훨씬 더 그 육아에 대한 남성의 책임이나 참여가 높이 이미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독일 같은 사례가 좀 오래도록 그쪽 유럽에서도 스웨덴 아빠에 비하면은 많이 이제 뒤처져 있는 나라로 분류가 됐었는데 요즘 거기도 많이 변한다 그래요. 예, 독일이 최근에 출산율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원인을 찾다고 보니까 남성 육아휴직이 상당히 증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작년에 독일에 출장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여쭤봤어요. 베를린주에 출장을 갔었는데 그 담당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일단 사회적인, 그러니까 운동이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남자가 아빠가 아기를 키우는 거에 대한 미디어 노출 내지는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고 당연한 거라는 사회적인 공감대 확산이 지금 주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 그런 말 중에 하나를 해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조금 더 본받을 수 있을 만한 거라고 살 수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도 이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되는 게 서독이랑 동독이 합쳐져서 통일 독일을 지금 이루었지 않습니까? 근데 서독과 동독의 그런 가치관의 차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구서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어린이집에서 아기를 보육기관에 맡기는 일보다는 집에서 여자가 아기를 엄마가 보는 그런 비율이 더 구동독 지역보다 큰 거예요. 근데 구동독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육기관에 영유아를 보내는 비율이 상당히 서독이랑 차이가 나게 큰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만 봐도 결국은 집안에서 어떻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는가, 사회적인 인식이나 가치가 어떻게 이게 확산이 돼서 육아까지 연결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역할이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였고 동독은 공산주의 사회를 경험하면서 훨씬 그게 양성평등으로 접근을 했던 배경이 있는 것 같네요. 우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들을 하나씩 콕콕 집어 가야 될지 토크 3에서 그럼 더 이어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